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의 차별과 중국 동포 사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도적 차별, 어떤 제도적인 차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중국 동포의 한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정주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동포는 이제 한국 내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집단입니다. 또 동포들 중에서도 가장 큰 집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남아서 계속 살게 되는 정주 집단에서도 가장 큰 집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력에 있어서도 중국 동포는 어떤 외국인들보다도 가장 큰 집단입니다. 이렇게 중국 동포가 이주하면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정주하는 집단으로서 있는데 한국은 정당한 대우를 해왔는가? 어떠한 차별은 없었는가? 이런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로서나 혹은 동포로서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수교 전에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북방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북방이라는 것은 한국의 북쪽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소련, 옛날에 소련이라고 있었죠. 소련에 있는 동포들까지 포함해서 북방 동포라고 불렀습니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보통은 수교를 할 경우에는 그 국가 내에 있는 자국민 또는 자국민족에 대한 논의를 수교에 반영합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만들어졌고 한국은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인 교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수교에 있어서는 기초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동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동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국민, 중국의 공민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 동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거부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북방 동포다, 한민족의 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한중 수교에서는 중국 동포 논의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 이주했던 역사, 그것이 자발적 이주건 강제적 이주건 그렇게 이주를 하고 나서 분단이 됐습니다. 한국이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들의 귀국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없고 특히 한국의 국적, 물론 식민지 하에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적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적을 회복하는 데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한중 수교에서 중국 동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언급이 없이 현재의 중국의 국민, 중국의 공민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독일이라든지 다른 많은 나라들이 전전에 있었던, 전쟁 전이죠. 전쟁 전에 있었던 자국민들에 대해서 국적 회복에 대한 권리를 준다든지 또는 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동포에 대한 논의가 배제가 되면서 이것은 1999년도에 재외동포법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재해동포법에서의 제도적인 차별, 그리고 이후 그 제도적 차별을 조금이나마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비자 및 체류 자격 제도를 변동시킨 것입니다. 1999년 재해동포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그리고 그 자손들, 직계비속들,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라든지 옛 소련 지역에 있는 고려인 동포라든지, 또는 제1동포 중에서 무국적자인 조선족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은 1948년 이전에 해외로 갔기 때문에 재외동포 대상에서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해동포법 자체가 동포에 대해서 절름발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쪽의 법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점은 2차 세계대전 전에 해외로 이주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사실상 방기한, 놔버린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동포를 차별하는 정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으로서도 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인도적 견지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에서의 평등 원칙에서도 위배되겠지만은, 또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인도적 조치에서도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한민족을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동포 간 차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외국 인력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단기 순환 원칙, 그러니까 외국 인력이 들어왔다가 다시 자기의 모국인 국가로 돌아가라 하는 원칙으로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족 포용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해동포법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적 조항이다. 그래서 동포는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비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동포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것이죠. 가령 불법 체류 다발 고시국가,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많이 하는 나라 출신들에 대해서는 재해동포 비자 발급을 잘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재해동포법에서 동포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해동포 비자를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에서 이렇게 재외동포법에 의한 그러한 내용, 그리고 외교부의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사실상 재해동포법에 의한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혈통주의 원칙과 과거 국적주의의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해동포법에서도 제도적으로 차별이 되다 보니까 이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예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임기응변적인 땜질식의 보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법적 차별,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중국 동포들의 모국 체류상의 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정책, 이런 정책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유화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유화 정책이라는 측면은 뭐겠어요? 중국 동포들을 달랜다,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상은 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 차별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되면서 유화적으로 땜질식으로 중국 동포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가장 큰 집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주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임금변 땜질식의 제도가 나온 것이 가령 취업관리제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법 체류하는 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자진 신고하면은 1년 후부터 지금 2000년대 초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속 체류하도록 허용하고 한국에 재입국을 보장하고 서비스 분야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을 재동포법에 배제된 것을 보고 달래려고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취업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포들이 모국은 이때 한국이 되겠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듯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 인력으로 중국 동포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인력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2004년도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E9 비자라고 하는 이 고용허가제로서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화에서도 또 중국 동포들은 특례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차별이 또 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 동포를 포함해서 단순 노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고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동포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복잡한 절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 그 친척의 초청을 받고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친척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친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서류를 위조하게 됐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 관광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결혼비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와서 다시 변경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제도적 차별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게 되면서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7년도부터 방문 취업제로 동포들에게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자 발급 규모를 제한을 하고 체류 기간 등에 있어서도 규제가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중국 동포 노동력이 국내 노동력을 해친다 하면서 이 방문 취업 비자를 받은 동포들을 입국을 안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포들이 대기하고 있게 되는 인원이 9만여 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 차례, 두 차례, 그러니까 재동포법, 그리고 방문취업제, 그리고 실제 시행에 있어서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만여 명의 중국 동포가 중국 내에서의 취업을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차별들, 또 2010년도부터 방문취업 기술 연수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그 제도 자체가 차별적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는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 F4라고 하는 우리가 재외동포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외동포법으로. 그런데 이러한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근본적인 제도적인 차별이 아니고, 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그 F4 재외동포 비자를 따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고, 또 특정 산업 분야에 근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달라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차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중 수교부터 기본적으로 제도적 차별이 있어 왔다. 그 제도적 차별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중국 동포들이 정주하는 그런 모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